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찬다거나 비울림이 있거나 피곤하거나 가슴이 뛰고 안색이 누렇다면 사열을 중지하고 조혈에 도움이 되는 조혈제를 반드시 섭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사열 때까지 약 3개월 정도 혹은 그 이상의 휴식 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휴식 기간에는 고단백 불포와 같은 영양분, 연분, 철분, 해독, 기타 조혈에 대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휴식 간격. 일반적인 휴식 기간은 3개월 동안 사열을 한 후 3개월 동안 휴식 기간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각자의 조혈 기능에 따라 1, 2개월 동안 사열을 한 후 4, 5개월 동안의 휴식 기간을 가져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사열을 할 때는 조혈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사열의 휴식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식 기간에 해독이나 연분과 같은 조혈제를 적용해야 하는 이유. 만병의 근원은 신장 기능의 저하 때문입니다. 그래서 8번 혈자리인 신간혈의 완벽한 사열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해독을 통하여 혈액의 맑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혈액이 깨끗하게 유지되어야만 체세포들에게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여 부족한 혈액을 안정적으로 빠르게 보충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휴식 기간에 해독제를 꾸준히 적용하는 이유입니다. 피부족 상태에서는 인체의 면역력이 저하될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세균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주기 위한 방편으로 연분 보충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연분 보충은 인체의 적정 염도를 유지해 줌으로써 세균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즉 백혈구의 세균에 대한 대응력도 키워줍니다. 이것은 곧 우리 인체에 세균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휴식 기간에도 죽염을 섭취합니다. 휴식기의 몸 관리에 있어서 등산이나 마라톤과 같은 운동, 찜질방, 사우나, 술, 포화지방인 초식동물, 날 음식 자제. 충분한 사열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휴식기를 안정되게 보내지 않으면 휴식기 동안 눈사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눈사태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몸이 힘들기 때문에 사열을 하게 됩니다. 이는 습관성 사열로 이어져 피부족 현상을 겪을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운동은 몸 전체에 주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치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열을 하는 경우에는 무리수를 주는 운동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음주를 하게 되면 휴식기의 산소 부족으로 체내의 압력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초식동물은 포화지방으로 체내에서 역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식기 이후에 눈사태로 인한 혈류량 재확인 사열. 3개월 동안의 휴식 기간을 가진 후에 다시금 기본 사열의 순서에 입각하여 진행을 하더라도 해당 혈자리의 혈관이 열렸는지 책에서 기준한 만큼 사침하여 혈류량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휴식기를 거치고 나면 혈관이 막혀 또다시 기초공사를 해야만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는 어혈이 아직 충분히 적출되지 않았고 빈번한 눈사태로 인하여 생혈반, 어혈반으로 나올 때까지 지속적인 사열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됩니다. 휴식 시간을 가져야 하는 이유. 초보 사열자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은 휴식기를 충분히 가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대충의 짐작으로 사열을 하다가 피부족의 상황에 놓이게 되어 진퇴양난에 빠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휴식 기간을 가져야만 하는 이유는 혈액이 충분히 채워지기를 기다려주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 동안 체세포는 원활한 세포 분열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혈액이 충분히 보충되지 않은 상태로 다시금 사열을 하다 보면 헤모글로빈 수치가 금방 떨어지게 됩니다. 이는 곧 체세포 분열이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한 상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사열의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는 것입니다.